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금열빵 식당 보면 바글바글 하던데 지금 호황 아닌가요? 제가 든 생각은 나 혼자만 불황을 정통으로 막고 있나 싶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이분 댓글 하나 잘못 남겼다가 저한테 두고두고 좀 까이죠. 두고두고. 이 주제로 영상을 몇 개 만드는지 모르겠어. 야, 확실히 좀 그게 있어요. 확실히 돈 없고 뭔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분들이 메타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돈하고 메타인지하고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절대백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확실히 뭔가 좀 현생 힘들고 좀 돈이 없고 이 쪼들린 분들이 메타인지 더럽게 못해요. 봐봐. 이딴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자, 나 혼자 불황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돈이 없고 나 지금 돈이 없고 힘들다 이 말이잖아. 근데 나 혼자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잘 산다. 안 힘들다. 이 말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직장은 힘들고 내 직장은 안 힘들다. 나는 돈이 힘들게 버는데 다른 사람은 편하게 번다. 나는 돈을 적게 버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번다. 얼마나 멘탈이 망가지면 저딴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밤에 식당 보면 바글바글하다. 금요일 밤에 잠깐 식당 가는 걸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식당이 금요일 밤에만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하잖아. 그럼 금요일만 갈 게 아니라 월요일도 가보고 수요일도 가봐야죠. 사람 많은지. 그리고 누가 봐도 금요일 밤에는 피크 시간 아닙니까? 피크 시간 아니에요? 왜냐? 직장인들이 이제 주일 근무하고 주말 쉬니까 이제 더 이상 출퇴근이란 걱정이 없으니까 맘 놓고 술 마실 수 있잖아. 그래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래서 가는 거죠. 본인도 이제 주말에 쉬니까 이제 평일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 만나려고 금요일 밤에 이제 약속 잡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묻고 싶네요. 자, 금요일 밤 식당 가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요 식당 가서 좀 많이 주문합니까? 많이 주문 안 할 텐데. 요즘에 식당 사장님들이 그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안 시켜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 테이블당 단가가 줄었다는 거야.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한 테이블당 이제 평균적으로 주문하는 어떤 그런 음식 그리고 이제 가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음식 메뉴를 올랐을 거 아니야. 근데 객단가는 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4명이서 평균적으로 한 7만 시켜 먹으면 요즘엔 한 6만 원도 안 되게 시켜 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적게 시켜 먹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식당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식당 가가지고 내가 진짜 고기 많이 먹고 아니면 술 맥주 많이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식당은 갈 수 있지. 식당 가는데 그냥 밥만 먹고 나온다거나 옛날처럼 양껏 먹지 않죠. 특히 고깃집은 좀 먹기가 부담스러운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고깃집 가서 맥주, 소주를 안 먹어본 기억 많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소주, 맥주를 잘 안 먹게 되죠.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아니면 내 혼자서 아니면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먹을 때 옛날처럼 소주, 맥주를 잘 안 먹게 되죠. 왜냐 돈이 많이 나가니까. 보통 고깃집 소주, 맥주면 한 6천 원 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직접 사와서 먹습니다. 예, 직접 이제 그 정육점 가가지고 사와서 먹어요. 물론 그렇게 먹으면 귀찮아요. 기름도 튀고 이제 뭐 나중에 뒷정리 해야 되고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편해요. 저는 고깃집 가서 잘 못 먹어.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고깃집 보면 테이블이 너무 빡빡해요. 이게 맞죠? 정신 사납고 맞죠? 엄청 시끄럽고 그리고 좀 화장실 좀 작아 이게.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자영업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보통 고깃집 가면 손님 숫자에 비해 화장실은 작습니다. 이거 많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테이블 한 10개 되는데 와서 화장실 보면 정말 조그만해. 한 사람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고기 먹고 배 차면 이제
큰 거 신어 올 거 아니야. 그거 비워야 되거든. 근데 눈치가 엄청 보여 이게. 그리고 더럽기도 하고. 집에서 먹으면 내가 배 아프면 화장실 언제든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어서오세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고기 사와서 먹습니다. 식당을 안 가보지 꽤 된 것 같아.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마트에서 쌍추, 깻잎 그리고 삼겹살, 목살 사고 느타리버섯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고 그러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한번 세일하면 그 삼겹살 100g에 1,900원씩 합니다. 예, 싸죠 그러면? 그러면 한 근 반 정도 사면 15,000원 정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쌍추 요즘에 싸요. 쌍추 한 1,000원이면 삽니다. 깻잎도 한 1,000원 초반이면 사고 버섯 하나 사고 버섯도 한 1,000원밖에 안 해. 쌈장 한 300g 되는 게 한 2,000원대 초반. 그러면 한 2만원 조금 날아요 여러분. 콜라도 제로콜라 한번 세일할 때 저는 세일할 때 사거든요. 세일할 때 2.5리터짜리 이제 제로콜라 라인콜라가 한 1,500원 1,600원 합니다. 엄청 싸죠 여러분. 한창 세일할 때 있어. 그때 사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한 2번 구워 먹지 2번. 뭐 그러면 한 번 구울 때 한 10,000원 언저리밖에 안 나오지. 10,000원 초반 정도. 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 먹으면 엄청 깨진다는 거예요. 밖에서 먹으면. 밖에서 먹으면 지금 1인분 150g에 한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3인 먹는다 치고 3만원 나오고 콜라도 한 병에 한 2,000원 정도. 소주를 안 먹는다 하더라도 밥까지 먹으면 한 3만원대 중반 나올 거야. 혼자 먹는다 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깃값을 부담스러우니까 좀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손이 많은 것 같아도 예전만큼 많이 안 시켜 먹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죠. 한 새벽 2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다 새벽 2시가 아니라 한 그 자정 00시 넘어가면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게. 진짜로. 원래 고깃집 한 새벽 한 2시 3시까지 장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한 00시에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조용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없고 밤늦게까지 마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토하고 아니면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안 보이죠 여러분. 원래 저는 고깃집이나 술집 장사 잘 되면 원래 손 안 피우고 예, 그 술주사 부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끄러워야 돼. 근데 요즘에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냐? 옛날처럼 이제 술을 양껏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술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변했죠. 남자들 요즘에 술을 잘 안 먹죠. 이게. 옛날처럼 막 뭐 주장 과시하면서 뭐 누가 먼저 일찍 다운되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누가 먼저 쓰러지냐. 술 계속 주문하고 이제 그런 거 없잖아, 맞죠? 그렇게 먹어서 뭐해? 나중에 다음날 고생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실제로 보면 엄청 잘 되다 보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적게 시켜 먹고 그리고 많이 안 남겨 먹어요 이게. 그리고 바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불황이 맞아요. 직장인도 불황, 자영업자도 불황.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잘리기 전에는 경기 체원 잘 못하죠. 어차피 유명한 맛집이나 여행지 가는데 거기에는 불경기에도 바글바글 하니까요. 아래서부터 천천히 망해 가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팔고 잘 되는 상위 10%는 별로 체감 못하겠지만 아래는 다르죠. 올해 초에
소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폭등했습니다. 원가 상승 반영 못한 회사들은 그만큼 적자 운영 중인 겁니다. 작년에 상위 70% 기업이 영업이익이 났다면 올해는 상위 60%, 내년에는 상위 50%만 먹고 흑차이고, 흑자 회사들도 대부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원가 상승과 매출을 매달 계산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회사 간부들은 현재 경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폭등한 원가가 두세 달 후에 물가에 반영될 거고, 서민도 직장인들도 이제 곧 생활비에서 체감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해 말에 직장인의 성과급까지 영향을 주면 내년에는 더 악순환될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좀 내용이 알차네요. 댓글 적으신 분은. 좀 배우신 분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네요. 직장인은 잘리기 전까지는 경기 체감 잘 못하죠. 그렇죠. 직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직장인은 그런 거야. 내 일만 잘하고 이 출퇴근 시간 엄수하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이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퇴사 부려보면 그런 말 하잖아. 직장을 그만두니까 알 것 같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의 소중감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때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막상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이 불안감 못 느껴. 왜냐? 엄청 많지 않아도 고정적 월급이 들어오고 회사에 밥 주고 다 하다 보니까 루틴만 잘 수행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맞죠? 스트레스는 받아도. 근데 그만두고 나면 내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그만두고 나면 소득이 완전 끊겨버리죠. 네, 완전 끊겨버려. 그러면서 뭔가 모아둔 돈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들 그때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네, 많이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힘든 거 체감하고 있어. 전문직도 체감하고 있을걸요. 왜냐? 사건 수임이 주니까. 이런 전문직도 지금 경기분양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들은 더 많이 체감할걸? 세무사도 무조건 체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 세무사들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보통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이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네. 그 간편창구 만들어가지고, 네. 그 종합소득세 대신 신고함으로써 그 수저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옛날만큼 이 종합소득 신고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버는 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폐업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점점 우리 세무사로 신고하는 그런 이제 개인 사업자가 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장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가 주는 거니까 당연히 세무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야. 회계만 맡기만 회사가 주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면 회계 담당을 할 회사도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문직 타격 받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타격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점점 변호사가 많아지는데 사건 수임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형 로펌이야 뭐 그분들 걱정이 없죠. 근데 일반 변호사들, 일반 개인 변호사는 누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유튜브 안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변호사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인터뷰 채널 보면 변호사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왜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한테 사건 수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변호사인지. 돈 아저씨 묻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경기보다 많이 체감할걸요. 더 많이 체감할걸. 왜냐? 점점 사건 수임이 줄고 있으니까. 특히나 개인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전문직도 경기부랑 체감하고 있는 거야. 많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자영업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영업도 빈부격차 심해졌어요. 근데 진짜 잘 되는 자영업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어요.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도 예전보단 적게 볼 겁니다. 그나마 뭐 망하는 가게보다 낫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가게도 막상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많이 못 남겨봐요 진짜.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 보면 좀 그런 거죠. 가기 싼 거, 뭐 무한리필, 뭐 한시피피 이런 건데 이런 건 정말 마진율이 정말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막상 이것저것 다 떼고 손에 쥐는 거 얼마 안 돼 진짜. 진짜 얼마 안 돼요. 네. 뭐 적자 나는 데보다 낫긴 하지만 특히나 여러분 고깃집 무한리필은 창업비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큰 거 4장에서 5장 듭니다. 거의 아파트 한 채 들어가요 그냥. 창업비가 정말 살벌해요 여러분. 뭐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아니다 더 들 거야 아마 한 5장 들 겁니다. 큰 걸로. 아니 그만한 돈 창업비 내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것도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이 장사 잘 되는 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 언제든지 장사라는 건. 네. 장사라는 거는 지금 잘 돼도 앞으로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뭐 트렌드 바뀌고 이제 뭐 법적으로 바뀌면 지금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사업이 그래 사업이. 한 분야가 영원히 막 10년 20년 해먹는 사업은 없어요 이게. 웬만하면.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잘 돼도 다음 아이템 고민하죠 사업자분들이. 왜냐 이 사업 분야에서 장기 집권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유튜브들도 이 경기분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 지금 구독자 많은 유튜브 채널도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들어. 일단 유튜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광고 수익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멤버십 수익 슈퍼챗 수익 이거거든요. 다들 알겠지만 근데 요즘에 뭐가 떨어진 건지 아십니까? 뭐가 떨어졌냐면 광고 단가 떨어졌습니다. 광고 단가. 그러니까 이제 CPM이 나는데 이 CPM 뭐냐 그런 거 조회수 1000 찍으면 이제 나오는 이제 조회수 만약에 내 영상에 조회수 1000 찍었어. 1000 찍었을 때 나오는 이제 평균 광고 단가예요. 광고 수익. 근데 이게 옛날하고 똑같이 1000 찍으면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훨씬 적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광고 단가가 엄청 낮았습니다. 유튜브는 다 알 거예요. 이게. 일반 시청자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주들도 옛날에 비해서 광고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투입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런 광고 투입한 회사들도 여유가 없으니까 광고비 줄이는 거죠. 광고비 줄이다 보니까 똑같이 조회수 나오고 똑같이 광고 나와도 옛날에 받았던 그 광고 단가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 모를 거야 아마. 처음 듣죠 여러분. 이거 유튜브를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규모가 좀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저도 규모가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저보다 유튜브 채널이 더 크고 구독자 많은 채널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쪼매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 기업들이 예전만큼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거 많이 체감됩니다 이게. 기업들이 유튜브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광고 협찬 제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왜냐 지금 회사들 여유가 없으니까 그 돈도 줄이고 있는 거죠 이게. 옛날처럼 홍보한다고 해서 돈 많이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 비용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게. 그게 좀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좀 느껴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예.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돈을 잘 벌었던 사람도 예전보다 확실하게 좀 적게 벌고 원래 적게 벌었던 사람은 진짜 힘들고 예. 원래 마이너스던 사람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돈을 좀 벌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진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금 당장 쪼들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무조건 호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거업체도 있잖아. 이게 철거한다고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거해서 이제 가져온 거 있죠.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팔려 이게. 안 팔린다니까요. 철거하면 이제 뭐 의자나 뭐 집기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철거업체 가보면 이제 그거 엄청 쌓여있거든. 근데 안 찾아가 이게. 안 찾아가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철. 보통 철거업체 철거하면 이제 그거 고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철거 집기나 이제 뭐 학이나 아니면 테이블, 의자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수해가지고 팔아야 되거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이게. 네. 짱 박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엄청 많아 이게. 물론 철거하면 돈을 받겠지만 철거하면서 가져갔던 것도 이거 팔아야 되거든 이거. 근데 안 팔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 네. 그리고 좀 생각보다 이제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